자, 우리가 앵귤러도 앵귤러 NG new 해서 새로운 앵귤러 프로젝트를 만들고 했었을 때 그 방법에서는 노드 모듈하고 그리고 앱하고 앱 안에 TS 파일이 있고 그 TS 파일을 컴파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 그게 아이디명 앱의 루트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HTML과 CSS를 짠 만들어줘 라고 해서 우리가 앵귤러를 만들어 봤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 좀 전에 우리가 카트 페이지에서 한 것처럼 앵귤러 JS를 로드하고 그거의 문법대로 예제 제공하는 지시자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액트도 방법이 리액트 앱을 새로 만드는 노드 모듈에서 앱하고 JS 파일을 만들어주고 걔를 컴파일해서 루트, ID 루트라는 것에다가 HTML과 CSS가 짠 뿌려줘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리액트도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얘의 라이브러리를 로드하고 그 로드한 다음에 앵귤러 JS처럼 스크립트 또는 지시자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방법으로 간단하게 헬로 월드라는 문구가 나오게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리액트를 할 때 우리가 순수하게 지금 로드한 다음에는 순수하게 뭘 할 거냐면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할 거고요. 리액트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create react app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앵귤러 프로젝트하고 비슷한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순수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JSX라는 걸 쓸 거예요. JSX. 순수 자바스크립트 대비 얘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우린 초반에 이제 기초만 할 거니까 쉬운 방법으로 요걸로 잠깐 해보고 얘가 조금 번거롭지만 그래도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보다는 조금 더 진보된 거긴 하지만 이걸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쉬운 획기적인 좀 더 편한 JSX라는 거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낯설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헬로 월드라는 문구를 리액트를 이용해서 출력하면서 새로운 세상에 한번 발을 들여봅시다.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리액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봅시다. 만드셨습니까? 해당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오픈합시다. 됐습니까? 새 파일을 만들까요? 인덱스 HTML 느낌표 탭 느낌표 탭 기본 코드를 생성해 주시고요. React Hello World 모든 언어 여러분이 PHP를 배우든 ASP를 배우든 자바를 배우든 저 헬로 월드라는 문구를 출력하는 게 기본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업계 프로그래밍을 할 때 룰이에요, 룰. 헌법 같은 건가 봐. 얘를 무조건 헬로 월드 그 다음에 웰컴 유니버스. 자, 그러면 리액트를 CDN을 이용해서 하서든 한번 가져와 볼게요. 리액트 JS org 우리가 앵귤러 JS org에서 했던 것처럼 리액트 일단 리액트로 구글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 리액트 JS org KO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글의 커뮤니티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영문 그대로 돼 있는 여기 잉글리시로 돼 있는 그대로 이걸 그대로 한글로 바꿔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보고 이해하기가 낫습니다. 한국어 다시 선택해 볼게요. 됐습니까? 자, 근데 저는 여기에서 문서로 가볼게요. 문서에서 CDN 링크를 볼까 합니다. CDN 링크. 자,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명령어가 아니라 지금 CDN 링크를 이용해서 앞서 우리가 앵귤러 JS를 했던 거하고 똑같이 지금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리액트를 이용해서 HTML에 있는 요소들을 선택해서 걔를 조작을 하려면 리액트 돔이라는 것도 로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액트의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 함수 뭐 그런 것들을 다 쓰려면 당연히 리액트도 로드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jQuery를 로드하고 jQuery UI를 뭐 로드하는 뭐 그런 방식처럼 얘도 두 가지를 로드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React Development JS와 React DOM Development 이 두 줄 복사할게요. 잘하셨습니까? 복사.
해서 좀 전에 만들었던 HTML에다가 헤드와 헤드 사이에다가 이렇게 로드를 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이제 이 문서 안에서 리액트를 이용해서 문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써보겠습니다. Hello World라는 문구를 어디에다 출력을 할 거냐면 로드했죠? div id content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div id content에다가 리액트의 문법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Hello World라는 문구를 출력해 보겠답니다.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변수명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바로 작성을 해볼게요. 스크립트. 자, 두 가지를 할 거예요. 태그를 생성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h1 태그를 생성을 할 거고요. 그가 안에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변수명에다가 변수명 my content라는 변수명을 만들어 볼게요. my content var을 해도 되고 let을 해도 되고 자, react 이렇게 하면 react에 있는 함수를 쓰겠다는 얘기고요. react의 함수 중에서 요소를 생성하는 건 create element 자, create element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react.org에 가서 얘 문법을 보고 오겠습니다. create element 좀 전에 여기 검색에 가볼게요. 상단에 여기 검색 찾았어요? create element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react create element라고 되어 있고요. 크게 지금 보면 3개의 인수를 넘기고 있어요. 몇 개의 변수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는 타입이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는 속성 props라는 게 들어와 있고 세 번째는 children 돼 있는 거 보니까 얘는 배열이 들어와 있네. 스프레드 연산자가 들어와 있는데 자, 일단은 내용을 보면 타입의 인자로는 생성할 수 있는 태그를 넣으래요. 그게 div든 그게 h1이든 간에 이 자리에 타입 자리에 그 다음에는 뭐 넣으라고 돼? 이건 JSX는 아직 안 쓸 거고 props는 속성이고 그거 안에 값을 넣으면 되겠고요. 일단 타입 h1 여기에다가 우리는 h1 태그를 만들 거고요. 두 번째가 속성이었는데 속성은 빈값 아직 아무것도 안 만들 거고요. 세 번째는 내용을 넣게 돼 있어요. 내용은 hello world라고 해보겠습니다. hello world라고 해봅니다. 자, 그러면 h1 태그를 생성을 하고 그거 안에 내용으로 hello world라는 컨텐트 내용을 넣어준 거를 지금 변수명 my content에다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리액트를 통해서 뭐를 해줘야 되냐면 HTML 태그 생성한 거를 여기에다가 id 컨텐트에다가 렌더링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렌더링이라는 건 그냥 쉽게 말해서 HTML 태그를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렌더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react DOM DOM에 다 대문자. 자, 그러면 리액트를 이용해서 HTML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든 jQuery든 요소를 우리가 찾아서 할 때 브라우저는 내부적으로 돔 트리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리액트에서 돔에 접근하려면 리액트에 돔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렌더. 자, 그러면 렌더라는 함수가 하는 일, 얘도 잠깐 사이트에 가서 보고 올게요. 렌더라고 검색을 해봐 주세요. 렌더 리액트 돔의 렌더라고 해볼게요. 리액트 돔의 렌더라고 검색을 해보시겠습니까? 요거 그대로 해서 검색을 해봐 주세요. 아이고. 찾았습니까? 자, 렌더는 리액트 돔 해서 앞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지금 몇 개 변수로 하나, 둘, 세 개가 넘어간대요. 얘한테다가 이 렌더라는 함수에 이 렌더라는 함수에다 일을 시키는 렌더한테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얘를 인수라고 부르고요. 렌더 입장에서는 매개 변수로 얘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매개 변수 또는 인수. 자, 얘들한테 엘리먼트 그 다음에 컨테이너 그 다음에 얘. 자, 엘리먼트는 뭐냐면 거기 안에 들어갈 내용.
엘리먼트가 내용이에요. 컨테이너는 누구냐면 어디에 넣을 건데 대상입니다. 컨테이너가 대상. 밑에 뭐 주의 뭐 이렇게 써 있지만 네. 그리고 뒤에는 뭐 다 넣은 다음에 뭔가 할 일이 있으면 함수를 더 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지금 이 대괄호로 돼 있다는 얘기는 옵션이죠. 자, 그러면 엘리먼트 내용은 아까 변수명 여기에다가 써보겠습니다. 들어갈 내용은 아까 변수명 누가 담았죠? 마이 컨텐트에 담았죠? 그죠? 콤마하고 이걸 어디에다가 우리가 생성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id 컨텐트. 자,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document get element by id get element by id 누구? id명 컨텐트 여기에다가 라고 합니다. 거래 셀렉터 써도 상관없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볼까요? 리액트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됐습니까? 네. 리액트의 문법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태그를 생성해 줬습니다. create element를 이용해서 요소를 생성해서 여기 이 id 컨텐트 자리에 뿌려줄 생성할 내용을 담았고 그거를 여기 아까 엘리먼트 자리에 넣어주고 그걸 어디에 id 컨텐트에다가 렌더링 만들어줘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아까 두 번째 자리에 얘가 속성이라고 했거든요. 아까 이 props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아까 얘에서 우리가 create element 할 때 create element 다시 했을 때 여기가 props라고 했단 말이에요. props는 뭐냐면 속성이에요. 속성. 자, 그러면 이 h1의 속성으로 id라는 속성의 값으로 타이틀 또는 로고를 넣어보고 싶어요. 여기 널 자리. 자, 널 자리에다가 이거 그대로 얘 흔적은 남겨놓고요. 주소 처리해 볼게요. 원래는 비어 있을 때는 그냥 지금 생성된 거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h1 안에 속성이 없습니다. 그죠? 어트리뷰트가 없다고. 저 어트리뷰트를 추가하려고요. 어트리뷰트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자, 지금 이렇게 되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이것도 아예 원초적으로 뒤로 가서 얘도 주소 처리해 볼게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가 h1 hello world 그래서 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h1 태그가 나오긴 나왔는데 얘가 HTML 형식으로 안 나오잖아. 그쵸? 직접 넣어도 출력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태그 형식으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얘로 가서 볼게요. 이러면 그냥 얘는 문자열 취급을 해준 거고. 자, 여기에서 다시 두 번째 거 주소 살릴게요. 얘한테다가 속성을 추가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중괄호 안에다가 id라는 속성의 값으로 title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id라는 걸로 해서 넣어 봅니다. 그러면 생성된 걸 보시면 id title이라고 해서 속성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